서울 미용실 팔고 제주도 펜션 차렸다가 딸에게 완전히 당한 이야기. 엄마, 제주도에서 펜션 하시면 대박 날 거예요. 딸의 달콤한 말에 속아 8억짜리 미용실을 팔고 제주도로 떠났던 나. 그런데 1년 후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제 이야기가 시작해 볼게요. 어머니 119입니다. 지금 어디세요? 제주도 한적한 펜션에서 남편이 쓰러진 그 순간.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란 63세입니다. 30년간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 드리는 게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작년 딸의 한마디에 모든 걸 버리고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엄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제주도에서 여유롭게 펜션 운영하시면 어떨까요? 그 말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은 제가 8억짜리 서울 미용실을 팔고 제주도 펜션을 차렸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월의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던 중 갑자기 허리에 전기가 오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악!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30년간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한 대가였죠. 병원에서는 허리 디스크 사호번이 완전히 망가졌다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더 이상 장시간 서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한 휴식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미용실이 내 전부였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때 딸 수진이가 병문안을 왔어요. 평소보다 유난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이참에 서울 떠나시는 게 어떨까요? 제주도에서 펜션 운영하시면서 여유롭게 사세요. 펜션? 갑자기 무슨? 요즘 제주도 펜션이 정말 잘 된다고 하던데요. 엄마 미용실 기술로 손님들 머리도 해드리고, 아빠는 정원 가꾸시고,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아요? 수진이는 이미 인터넷에서 찾아놓은 펜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푸른 바다가 보이는 하얀 펜션, 예쁜 정원, 깔끔한 객실들. 마치 드라마 속 장면 같았어요. 게다가 엄마 미용실, 지금이 팔기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재개발 소문도 있고 해서 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며칠 후 부동산에서 감정을 받아봤어요. 30년간 운영한 서울 미용실의 시세가 8억 원이라고 하더군요. 8억이요. 정말 이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요즘 이 동네가 핫해서요. 미용실 같은 상가는 더 귀하고요. 지금 내놓으시면 금방 나갈 거예요. 그날 밤 남편 정수와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제주도 가볼까? 글쎄, 거기서 뭘 하고 살까? 수진이 말로는 펜션이 요즘 대세래. 코로나 끝나고 여행 수요가 폭증했다나 뭐라나. 남편도 오랫동안 회사 다니다가 명예퇴직한 후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하고 있었거든요. 정원 가꾸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한번 가서 보자. 마음에 안 들면 말고. 그렇게 우리는 제주도로 향했어요. 제주도에서 본 그 펜션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하얀 2층 건물, 잘 가꿔진 정원, 총 8개의 깔끔한 객실,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았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죠? 부동산 중개인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 펜션 작년 한 해 매출이 3억이었어요. 순수익만 1억 5천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성수기에는 예약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요. 정원을 둘러보는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표정이었죠. 여기서 토마토도 키우고 허브도 심으면 좋겠네. 맞아요. 직접 기른 채소로 손님들한테 조식도 제공하고. 생각만 해도 멋져요. 여행하며 펜션을 운영하는 미래 모습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여기서 새 인생을 시작하자고. 힘든 미용실 일은 이제 그만하고 편안하게 보내자고. 5월에 서울 미용실을 8억에 매각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팔렸죠. 30년 동안 손님들과 정들었던 곳이라 아쉬웠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더 컸어요. 한동안 미용실 정리로 손과 발이 모자르게 바쁜 나날을 보냈답니다. 엄마, 축하해요.
이제 정말 자유의 몸이네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더군요. 혹시 엄마 제가 카페 창업하려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2억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꼭 갚을게요. 이럴 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게 조금 찜찜했지만 딸의 사업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8억 중에서 2억 정도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우리 딸 사업 잘 되게 이 정도는 엄마가 도와줄 수 있지. 그렇게 수진이에게 2억을 건네줬어요. 남은 6억으로 제주도 펜션을 4억에 사고 리모델링에 1억을 더 투자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곧 모든 실체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로 이사 온 첫 주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고 새소리와 파도 소리가 자연스러운 알람 역할을 했죠. 여행 온 것 같이 들뜬 기분이 매일 들었어요. 여보, 여기 공기 진짜 좋다. 남편은 신이 나서 정원을 돌아다니며 어디에 무엇을 심을지 계획을 세웠어요. 저도 오랜만에 여유를 느끼며 객실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죠. 손님들이 오시면 어떤 메뉴로 조식을 대접할까? 손님들이 오는 상상만으로도 즐거웠어요. 도시에서 온 손님들에게 제주도의 싱싱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대접하고 예쁜 정원에서 사진도 찍어드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7월 성수기가 시작되었어요. 부동산에서는 예약이 폭주할 거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약률이 50%도 안 됐어요. 이상하네. 작년에는 예약 잡기가 어려웠다고 했는데 전 사장님께 연락해 보려 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었어요. 부동산에서도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처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입소문이 나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 남편이 위로해줬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온 손님들은 만족해 하셨어요. 와, 여기 정말 예쁘네요. 사진 찍기 너무 좋아요. 조식도 맛있고 정원도 잘 가꿔 놓으셨네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는 뿌듯했지만 현실적으로 수입이 예상의 절반도 안 되니 걱정이 앞섰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성수기 절정인 8월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주변에 새로운 펜션들이 계속 생기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거죠. 우리 펜션도 아름다웠지만 더 깨끗하고 좋은 펜션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위치가 좀 애매해요. 손님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바다는 보이는데 해변까지는 차로 20분이나 걸리고 시내까지도 멀고 젊은 사람들은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펜션 위치가 생각보다 불리하다는 걸. 우리 같은 사람이나 이런 곳을 좋아하지. 젊은 사람들은 해변 가까운 곳을 좋아하는 것도 몰랐던 거죠. 더 큰 문제는 운영비였어요.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비, 각종 세금. 한 달에 기본 운영비만 2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여기에 조식 재료비, 청소용품, 수리비까지. 이러다가 적자 보겠어. 8월 한 달 매출이 800만 원이었는데 각종 비용을 빼고 나니 순수익은 300만 원도 안 됐어요. 매일 걱정으로 잠이 안 오더라고요. 9월이 되자 예약이 뚝 끊어졌어요. 한 주에 한두 팀 정도만 오시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가요? 다른 펜션 사장님께 물어봤더니 씁쓸하게 웃으시더군요. 여기가 원래 그래요. 성수기 두세 달로 1년을 버텨야 하는 곳이에요. 그것도 위치가 좋아야 가능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비수기에는 한 달에 고작 100만 원도 못 버는데 운영비는 200만 원이 넘게 나간다니. 여보, 우리 완전히 잘못 계산한 것 같아. 남편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10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진 거였죠. 여보, 정신 차려. 급히 119에 신고했는데 구급차가 오기까지 2시간이나 걸렸어요. 2시간이요? 서울이었다면 10분이면 왔을 텐데. 죄송합니다. 저희 구급차가 다른 출동 중이라서요. 산간 지역이다 보니. 그 2시간이 평생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남편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다행히 남편은 무사했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나이든 우리에게 병원과의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보, 우리 서울로 돌아가는 거 어때?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어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한다니 절망감이 들더라고요. 제주도의 겨울은 생각보다 혹독했어요. 바람이 정말 세게 불어서 난방비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이번 달 전기세가 80만 원이야. 80만 원? 서울 집에서는 겨울에도 30만 원 정도였는데 제주도는 전기요금이 더 비싸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게다가 펜션은 객실이 8개나 되니까 전체를 난방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손님이 거의 없는 비수기인데 난방비만으로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나가니 이건 완전한 적자였어요. 손님 없는 객실은 난방을 끄자. 결국 2개 객실만 난방을 하고 나머지는 꺼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갑자기 예약이 들어와도 손님을 받을 수 없었죠. 어느 날 같은 동네 펜션 사장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사모님도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여기 적응 어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힘들어요. 매출이 예상의 절반도 안 되고. 아, 그럼 혹시 우리 펜션 전 사장님 아세요? 박모 씨라고. 그 순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박 씨요? 아, 그분 작년에 6개월 만에 접고 도망가셨어요. 완전 망해서요. 네? 6개월 만에요? 그럼 매출 3억, 순수익 1억 5천만 원이라는 건. 그런 소리 누가 해요? 여기서 1억 5천 벌려면 성수기에 풀부킹이 3달은 되어야 하는데 이 위치에서는 불가능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완전히 속은 거였죠.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아, 거기 원래 그래요. 서울 사람들한테 제주도 꿈을 팔아서 중개수 수료나 벌어먹는 곳이에요. 여기 몇 년 사이에 서울에서 온 분들이 몇 명인지 알아요? 다들 1, 2년 못 버티고 망해서 떠나요. 새해가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추워서 난방비는 더 나오고 손님은 더 없었죠. 그때 수진이네 가족이 제주도로 놀러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과 사위 그리고 귀여운 손자.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사진 찍기 너무 예뻐요. 하지만 첫날 저녁 사위가 술을 좀 마시고 나서 실수로 말을 흘렸어요. 사실 처가댁이 미용실 안 팔았으면 우리 카페 못 열었을 거예요, 하하. 뭐라고? 아, 아니 그게 수진이가 사위를 만류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진아,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한참의 침묵 후 수진이가 고백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사실 제가 카페 하려고 엄마를 제주도로. 뭐라고? 네가 나를? 엄마 허리도 안 좋으셨고 정말로 쉬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카페 자금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내가 믿고 사랑했던 딸이 나를 이용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나한테 미용실 팔라고 해서 돈을 빌리려고? 처음엔 정말 엄마 건강을 생각해서였어요. 그런데 중간에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내 딸이 나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수진이네가 떠난 후 혼자서 인터넷을 뒤적이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서울에 있던 제 미용실 자리가 재개발 확정 소식과 함께 지금 시세가 12억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12억이라고? 8억에 팔았는데 4억을 날린 셈이었어요. 만약 그때 팔지 않았다면 더 화가 나는 건 수진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개발 소식은 작년 초부터 나돌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둘러서 팔라고 했구나. 배신감에 눈물이 났어요. 30년간 키운 딸이 나를 이렇게 이용하다니.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의 건강이 더 악화되었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자주 어지럼증을 호소했죠. 여보, 우리 정말 서울로 돌아가자. 그러고 싶어도 돈이 펜션 1년 운영하면서 2천만 원 정도 적자를 봤어요. 여기에 서울로 이사 가려면 또 돈이 들고. 그때 수진이에게 연락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빌려준 2억.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엄마, 죄송해요. 카페 운영도 쉽지 않아서.
그럼 얼마라도.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딸은 믿을 수 없고 돈은 없고 남편은 아프고. 그런데 4월에 뜻밖의 손님이 오셨어요. 서울에서 온 60대 부부였는데 남편분이 암 수술을 받고 요양차 제주도에 오신 거였어요. 사모님, 여기 정말 조용하고 좋네요. 우리 한 달 정도 머물 수 있을까요? 한 달 장기 투숙이라니. 게다가 그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우리도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망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서로 힘내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위안을 얻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사모님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인생에는 실패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렇게 저는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떠나기 전에 한 말씀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사모님, 펜션 그만두시고 서울로 돌아가는 거 어떠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돈이 없어서. 펜션 팔면 되잖아요. 손해봐도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어요. 펜션을 팔고 서울로 돌아가기로. 부동산에 내놨더니 생각보다 빨리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다만 가격이 3억이었어요. 4억에 산 걸 3억에 파는 거니까 1억 손해였지만 더 이상 버틸 수도 없었어요. 됐어요. 3억에 팔겠습니다. 펜션을 정리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분명히 힘들고 실패한 경험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도 많았어요.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죠. 수진이와는 아직 서먹하지만 그래도 혈육은 혈육이니까.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이번엔 욕심 부리지 말고 건강하게 살자. 6월 말 서울로 돌아왔어요. 수진이가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였지만 병원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했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서울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 건강검진이었어요. 다행히 당뇨는 조절 가능한 수준이었고 제 허리도 수술 없이 물리치료로 많이 좋아졌어요. 역시 병원이 가까우니까 좋네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제주도에서는 항상 불안했거든요. 언제 또 남편이 쓰러질지, 돈은 언제 떨어질지. 어느 날 옛 미용실 단골 손님 한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찾고 있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지금은 혹시 시간 되시면 집으로 출장 와주실 수 있어요? 다른 미용실 가봤는데 선생님 솜씨가 그리워서.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출장 미용 서비스. 그럼 한번 가볼게요. 출장 미용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바쁜 직장맘들이 좋아하셨죠. 선생님, 집에서 하니까 너무 편해요. 아이들 돌보면서도 머리 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하루에 2~3시간만 해도 2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왔어요. 펜션 할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죠.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그동안 미안했다며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이제 됐다. 너도 힘들었을 거야. 카페도 정리했어요. 너무 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 2억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괜찮다. 돈보다 내가 건강한 게 더 중요해. 그날 수진이와 진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죠. 엄마, 제가 엄마 출장 미용 도와드릴게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로 홍보하면 손님 더 많이 올 거예요. 수진이가 도와준 덕분에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만 명을 넘었어요. 제가 직접 손님들 머리 해드리는 과정을 올렸더니 반응이 뜨거웠어요. 63세에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우리 엄마도 거동 불편하신데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댓글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TV 출연 의향 있으시나요? 시니어 창업 특집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하고 싶은데요. TV요? 제가요? 네, 인스타그램 보고 연락드렸어요. 실패를 딛고 새롭게 시작하신 모습이 많은 분들께 힘이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TV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제주도 펜션 실패담부터 출장 미용으로 재개한 이야기까지. 방송 후 문의 전화가 폭주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부탁드릴 수 있나요? 창업 상담받고 싶어요. 새해가 되면서 더 큰 꿈이 생겼어요. 나처럼 실패를 겪은 시니어들을 도와주고 싶어진 거죠. 여보, 우리 작은 미용 학원 차리는 거 어때? 학원? 출장 미용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남편도 동의했어요. 정원 가꾸기 좋아하던 남편은 미용학원 앞마당에 작은 정원을 만들기로 했죠. 드디어 미란 시니어 미용학원을 열었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10명 정도는 가르칠 수 있었죠. 첫 번째 수강생들은 모두 50-60대 여성분들이었어요. 선생님, 저희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3월에 첫 번째 졸업생들이 나왔어요. 그중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내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구나 싶어서요.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온 지 벌써 1년이 흘렀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매출은 펜션 할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출장 미용으로 월 300만 원, 학원 운영으로 200만 원 정도. 총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나와요. 무엇보다 보람이 있어요. 손님들이 예뻐지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새로운 꿈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거든요. 수진이가 2억을 다 갚지는 못했지만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해주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관계가 회복된 거죠. 엄마, 제가 엄마께 많이 배웠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다시 일어서는 힘. 너도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손자도 자주 와서 할머니 일하는 모습을 신기해해요. 할머니는 진짜 멋있어요.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어요. 63세 미용사 미란의 인생 이막이라는 채널로 구독자가 벌써 5만 명을 넘었어요. 영상 댓글을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이 응원해주세요. 저도 50대인데 용기를 얻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했는데 선생님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께도 보여드렸더니 너무 감동하셨어요. 매일이 감사한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산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제주도 갔다가 실패한 것도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왜?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거 아냐. 출장 미용도 학원도 유튜브도. 모든 게 그 실패에서 시작된 거잖아. 정말 그랬어요. 실패가 있었기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작지만 따뜻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남편과 함께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출장 미용 가서 손님들 머리해드리고 오후에는 학원에서 수업하고 저녁에는 유튜브 영상 편집하고 바쁘지만 충만한 하루하루예요. 8억 잃고 1년간 고생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감사해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진짜 중요한 것들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것만은 꼭 체크해 보세요. 첫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63세에 모든 걸 잃을 뻔했지만 결국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둘째, 가족을 믿되 맹신하지는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결정을 맡기면 안 돼요.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판단하세요. 하지만 실수했을 때 용서할 줄도 아는 마음이 필요해요. 셋째,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할 가치는 없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병원과의 거리, 생활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이 정말 중요해요. 넷째, 작은 시작도 소중해요. 거창한 사업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저도 출장 미용이라는 작은 일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학원까지 오게 되었어요. 다섯째, SNS의 힘을 무시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어요. 용기 내서 도전해 보세요.
지금 제 유튜브 구독자는 10만 명을 넘었고 학원도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인기예요. 무엇보다 매일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혹시 지금 실패의 늪에 빠져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길은 있어요. 저처럼 63세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촌을 꿈꾸고 계신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소 6개월은 그 지역에서 살아보세요. 겨울 난방비, 여름 전기세 등 현실적인 비용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병원, 마트 등 생활 인프라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무엇보다 모든 돈을 한 번에 투자하지 마세요.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저의 이야기 어땠나요? 지금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